제가 오늘 작전주로 준비한 종목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손도 거쳐갔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실적을 좀 놓고 보면 전분기 대비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놓고 보면 컨센서스는 높았지만 그래도 한 5% 정도 빠진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800억 정도였었는데 이 글로비스를 보는 초점이 저는 현대글로비스라는 게 거의 현대차, 기아차한테 60%, 70%의 모든 실적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자체로는 저는 이런 기업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지 글로비스를 살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의 작전주로 현대글로비스를 고른 것은 현대차, 기아차 외에 뭘 할 수 있지 하고 그걸 하나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크게 글로비스의 사업부는 이제 물류, 유통, 해운이 있습니다. 물류 쪽은 육상, 차 나르는 거고요. 유통은 중고차 팔고 또 뭐 솔루션 하는 부분이고 해운이 있거든요. 해운은 뭐냐면 그 PCTC라고 해가지고 큰 배인데 자동차 이렇게 트럭 태우는 배입니다. 그 PTCT 그 배가 있는데 이 배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이 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용선료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글로비스에게 좀 타격을 줬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2028년까지 1조 원대를 투입해가지고 LNG,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죠. 이걸로 가게 되는 자동차 운반선, 이 PCTC를 6쪽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028년, 2030년이 되면 현대 글로비스가 갖고 있는 배가 한 110척 됩니다. 뭐 용선도 있겠지만 자기네 거 사선까지 합쳐가지고 110척이 된다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 현대 기아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저 중국의 수많은 BYD의 전기차도 있겠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수많은 전기차를 이 해운 쪽으로 좀 뚫고 가면서 이 현대 기아에 얽혀 있는 이 사슬을 좀 끊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맞춰서 저는 현대 글로비스가 이걸로 성장성을 좀 갖췄구나 해운 업황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작전주로 제가 꼽았다. 그리고 물류 쪽에서 살짝 요즘에 나오는 게 폐배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폐배터리를 갖다 붙였다는 건 이 현대글로비스 쪽에서도 주가 한번 좀 부양해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폐배터리 갖다 붙이는데 이 현대글로비스도 스마트 물류하겠다, 폐배터리 하겠다라는 것을 좀 하고 있어서 물류 쪽에서의 또 하나의 유통 쪽이겠죠. 아마 이 폐배터리 사업에도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끝으로 뭐 현대글로비스는 나중에라도 계속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만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20%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재벌그룹 중에서 아직까지 지배구조 완성이 안 된 곳이 현대차입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 뺑뺑이를 돌리고 있고 분명히 정점에는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모비스의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이 없죠. 그럼 많이 있는 지분 회사는 어디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정의선 회장 지분 20%. 결국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이런 경우에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오너가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를 한 번은 튀우고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미리 얘기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현대차 그룹에서도 고민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먼 안목에서도 한번 킵할 그것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현대글로비스를 저는 오늘의 작전주 또 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황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라고 꼽아봤습니다. 김영희 매니저 현대글로비스 수많이 분석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오늘 뭐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미 다 짚어주신 것 같고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 어제 그저께 이제 소개해 주시던 종목들은 이제 터널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터널을 이제 통과했다. 실적이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해운 물류 이쪽이 이제 동반해서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 사업 부문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7.2%예요. 어저께 현대차도 지금 1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9% 가까이.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과 완성 자동차 회사들 오히려 완성차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거의 7%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면 물류회사치고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이제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한 1조 6천억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글로비스가 시총이 뭐 한 6조 원 조금 넘잖아요. 뭐 그걸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운 쪽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뭐 아직 현대글로벌리스는 말 그대로 캡티브 현대차라든지 기아 물량이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차가 기아 물량이 많으니까 현대차 기아가 지금 장사를 잘하잖아요. 네. 1분기 때 지금 전기차도 안 팔린다 그러고 네. 자동차 수요 둔화됐다라고 네. 하는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어차피 지금 수출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쪽도 저는 뭐 나름대로는 괜찮다. 괜찮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지배 구조. 맞아요.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 뭐 지주 회사를 만든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좀 네. 있을 수 있고 해야 돼요, 이거. 여러 가지 네. 이슈에서 결국은 정의선 이제 지금 이제 회장이 어쨌든 키를 쥐고 있잖아요. 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가장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 현대글로비스이기 글로비스고. 때문에 네. 모종의 뭐 역할론이 분명히 저는 네. 또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이제 충분히 또 프리미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분구조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권을 이제 좀 탈피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자동차 이제 현대차, 기아가 올라갈 때 부품주들도 못 가고 글로비스도 못 갔습니다만 갔죠. 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글로비스는 이제 조금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준호 매니저, 네. 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의 그 그림자를 좀 네.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늘 거기만 따라다니면 또 어떻게 기업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국내 뭐 KG 모빌리티라든지 네, 뭐 네. GM이라든지 예. 국내 뭐 르노 삼성이라든지 국내 이제 업체들도 위탁 생산 맡기 그거 위탁 선적 막 네. 그 계약 체결하고 있고 또 폭스바겐이라도 지금 위탁 지금 선적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이제 현대 기아를 넘어서서 지금 더욱더 지금 체급을 좀 키워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작년 10월부터가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도 뛰어들었잖아요. 네, 또 중고차의 유통에, 어떤 이제 네. 선적 문방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홍해 리스크 뭐 그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거는 뭐 그런 상반기에 어느 홍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 시점에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실질적인 뭐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뭐 결국 현대글로비스가 아까 현대차와 또 기아차의 매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폭스바겐을 필두로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까지 계속해서 지금 위탁 그 선적을 따낸다고 했을 때는 네. 앞으로의 뭐 실적과 또 그리고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고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 말씀했던 것처럼 최근 또 현대차의 또 판매량이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또 그리고 내연기관 또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판매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또 현대글로비스가 또 이제 그 홍해발 지정학적 리스크만 조금 완화가 네. 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해 네. 봐도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또 해운주로의 역할도 한번 보시죠. 배를 뭐 그렇게 사들인다고 하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초점을 좀 맞춰 보시고요. 어제 1분기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연관주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자동차주로 한번 범위를 넓혀서 오늘 좀 주목해 볼 네. 만한 거 좀 생각하는 게 저는 있을까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종목을 하나 좀 끼워 넣어 볼까 네. 아니면 물류 쪽을 볼까 이제 하다가 네. 저는 오늘은 이제 좀 물류 기업 물류로. 비슷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CJ 이제 대한통운 뭐 이런 네.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CJ 대한통운이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특수 때문에 네. 좋아진다 이랬는데 6월에 이제 계약이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5월쯤 되면 이제 재계약을 할 거냐 말고 마치 우리 이제 엔터 기업들이 네. 자사의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재계약하는 것처럼 네.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만약에 이제 재계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물류 쪽 이제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 네. 아직 CJ 대한통운은 이제 글로비스만큼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지는 못하고 네. 있는데 어쨌든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충분히 이제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한 5천억에서 5,400억 정도. 근데 지금 시총은 한 2조 중반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이제 중국향 이제 이 이커머스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확보해 나간다라는 게 확정이 좀 되면 네. 주가는 이제 충분히 좀 업사이드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뭐 자동차, 물류, 해운 이런 쪽들이 전부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네. 오늘 뭐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이 이제 조금 둔화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네.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저께 이제 경제 부총리 포함해가지고 뭐 정부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1.3% 나왔습니다. 1.3% 네. 나왔는데도 네. 완전히 이제 올해 뭐 연간 성장률로 너무 좋다. 상한적으로 네, 한다라는 BTS 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물류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좀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CJ 대한통운을 저는 오늘 한번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J 대한통운.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있는데 택배 요금을 이제 저는 올릴 줄 알았는데 정부가 올리지 마라. 네, 그래서 물가 일단은 관리하는 물가 때문에 네. 택배 요금은 못 올렸습니다만 언제든 뭐 가격 인상에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그렇죠. 잡고 있는 회사죠. 전기료 인상하고 똑같은 이제 네, 논리라고 그런 보시면 논리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좀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배 가격 지켜보시고요. 네. 자동차주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연관돼서 좀 나만의 자동차. 저는 이제 원래 탑픽으로 물류는 똑같이 현대글로비스를 정했는데 새롭게 바꿔볼게요. 예. 현대오토에버를 현대차 계열사에서 예.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를 좀 견인하고 오, 또 네네. 책임질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좀 주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장이 담보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대차가 이제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전 차종을 이제 SDV로 전환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책임지는 현대차 그룹 내 유일한 소프트웨어 상장사가 현대오토에버다 보니까 예. 내년까지 SDV 전환과 또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된 사업,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을 확대해 나갔을 때 네. 결국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의서 회장도 앞으로 현대차가 알겠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이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대오토에버가 앞으로 현대차의 그룹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